예, 224페이지 비세요. 선의점유, 악의점유부터 보겠습니다. 이 선의점유, 악의점유 같은 경우는 말이죠. 자, 선의점유, 악의점유. 자, 아까 전에 자주, 타주를 판단할 때는 이제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로 판단했는데, 이 선악 같은 경우는요, 둘 다 공통적으로 본권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르고 하는 점유가 이제 선의점유고요. 본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 하는 점유가 이제 악의점유입니다. 의미 파악이 됩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 선의점유가 있느냐?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갑명의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을이 만약에 갑의 등기부를 자 위조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한 등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병한테 이제 갖다 판 거예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이 이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병 명의로 한 이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맞습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면은 을이 등기부를 위조해서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효인 거거든요. 병은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도 이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다? 그렇죠. 여전히 소유자는 갑인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본권이 뭐예요?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얘가? 전세권자나 저당권자 그런. 예, 맞죠. 얘 소유권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본권이 없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죠, 지금 병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병이 이제 선의점유라는 겁니다. 좀 의입하게 되시죠? 처음에 이제 선의점유, 악의점유 하면은 도대체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있다고 지가 믿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의 봅니다. 의의. 자, 선의점유라고 하는 거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은 점유. 예, 본권이 없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선의점유고요. 그 밑에 줄에 이제 악의점유 나와 있죠.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예, 또는 본권 유무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이게 이제 악의점유입니다. 네,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 쌍가루 2번에 보시면 이제 선의점유 추정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선악이 불분명하다. 그럼 뭘로 추정한다? 선의로 추정. 예, 선의점유로 추정을 합니다. 아까 전에 자타 같은 경우에는 뭘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자주점유 추정한다 그랬죠. 자주점유 추정되고 선의점유도 마찬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자,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선의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은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로 간주된다라고 돼 있죠. 선의점유였던 놈이 소에서 패소를 해가지고 악의점유로 바뀌게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언제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 제 소가 제기된 대로부터. 예, 소 제기 시부터 선의점유에서 악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자주점유에서 타주로 바뀌는 거 있었죠. 이건 언제 바뀐다 그랬어요? 판결 확정. 맞습니다. 판결 확정시죠. 이거를 섞어서 이제 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선악은 소제기시, 자타는 판결 확정시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예? 시옷으로 구분하면 되겠죠? 예? 맞죠? 예, 이것도 이제 좀 비슷하죠. 티읕이랑 피읕이랑. 이 별로 안 비슷한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선악은 소제기시라는 걸 아시면은 자타는 판결 확정시다.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옷으로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과실 있는 점이 없는 점이 나와 있죠. 예, 요거는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22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따라서 입증해야 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한테 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은 그 밑에 평온 공연 점유, 폭력 음비 점유, 계속 불계속이 있는데,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보유한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폭한 행위를 쓰지 않는 점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평온한 점유고, 공연한 점유랑 이제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는 점유가 이제 공연 점유입니다. 계속 점유는 이제 계속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이어진 거. 예, 이건 이제 의미 파악을 여기서 좀 해두시면 되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이제 쌍가로 3번입니다. 평온, 공연, 계속 점유, 추정입니다. 보시면요. 점유의 평온, 공연, 추정되고, 또한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계속도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지금까지 뭐가 추정됐어요? 제일 처음에 추정됐던 거 뭐 있었어요? 자주 점유 추정됐죠. 그 다음 뭐가 추정됐어요? 선의 점유 추정이고요. 그 다음에 평온, 계속 점유. 이것들이 싹 다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추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소유권 파트 들어가서 점유 취득 시효 할 때, 그때 이제 보다 더 중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점유권 파트에서는 이것들이 추정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 건 뭔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가 입증해야 돼요.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 자, 해서 이제 책을 넘기시고요. 자, 책을 넘겨보시면은 점유권 승계 취득 효과라고 되어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할 때 과연 전 점유자가 타주 점유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점유 취득 시효 파트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은 일단 줄치고 넘어갑니다. 자, 199조 조문을 한번 볼게요. 1항에 보시면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항에 보시면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도 승계를 한다는 겁니다. 예, 다 주장하려면은 하자까지 승계가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점유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그 밑에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전 점유자가 타주라면 승계인도 타주점유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취득 시효를 좀 들어가야 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대충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소유 목적물을 점유를 합니다. 점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을이 갑소유 점유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 자, 그리고 을에게 점유를 이전받아서, 넘겨받아서 병이 지속적으로 계속 점유를 했다. 그래서 넘겨받아서 또 10년을 했다. 이러면 이제 합이 20년이죠. 만약에 을도 자주점유고 병도 자주점유라고 한다면은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승계 받아서 계속 주장해도 되거든요. 앞전 것까지 합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을이 했던 이 점유가 만약에 타주점유였다. 그러면은 병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을 할 때 만약에 을 것까지 합쳐서 20년을 주장하려고 한다면은 을의 타주점유를 그대로 넘겨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만약에 얘가 자주점유를 주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을요. 따라서 플러스 10년이 더 흘러야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요. 점유권 소멸 나와 있죠. 점유권 소멸. 2번에.
쌍가로 1번 보세요. 쌍가로 1번에 둘째 줄 보시면요. 점유권은 혼동,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다. 예, 요거랑은 상관이 없죠. 점유권은. 현실적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거는 뭐 크게 볼 게 없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점유권 효력에서 점유의 추정력에서 쌍가로 1번에 적법 추정력 나와 있죠. 이 적법 추정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 보이시죠? 맨 밑에. 부동산 점유회의 적용 여부 해가지고, 자, 부동산 점유회는 그 부동산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동산에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적법 추정 관련해서는. 예, 뭐 크게 문제 안 나옵니다. 적법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넘겨보시면은 4번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나와 있죠. 예,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가 적용이 될까요?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임대차 관련된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면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 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 관련된 규정이 적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이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뭐 주택이 있다고 칩시다. 주택이. 이렇게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택을 만약에 을이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지만 얘는 지금 현재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있는 거죠. 무단이라도 점유권 있는 거예요. 현실적 지배만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이 점유권이 있는 것이고 마땅히 자신의 점유를 갑한테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갑은 회복자가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점유와 점유를 회복해줘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러한 점유자와 회복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그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렇게 특정한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갑과 을이 얽혀 있다.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판단을 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풀 때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줍니다. 만약에 전세권 파트가 나왔다.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의 방을 한 개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지금 앞으로 볼 내용, 이쪽 파트에서 볼 내용을 토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차, 전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보겠습니다. 서설.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란 물건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와 그 물건을 본권에 터잡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차 계약 관계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관계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파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문제를. 하지만 무단 점유를 했다라던가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해결할 계약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쪽 파트에 있는 조문들을 적용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은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나와 있죠. 자, 201조 봅니다. 점유자의 과실. 자, 1항에 보시면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점유자 회복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실 수취권이 있죠. 과실 수취권. 어떤 놈이 과실 수취권을 갖는다고요? 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갖습니다. 악의는 어떻다고요? 악의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을 가지고 악의는 못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 박스 밑에 보시면은 의 부분에 보시면요. 자,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 자, 반환해야 되고, 자, 이미 소비를 해버렸거나 과실로 인해서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과실 수취권이 없다라는 거죠. 악의 점유자는.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와 보시면은 D급 보세요. D급. 악의 점유로의 전환 나와 있죠. 예, 요거 이제 아까 했던 거죠. 점유자는 선의 점유로 추정되지만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 재개하는 때부터 악의. 요거 한 번 더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의 효과 부분에 보시면요. 기억에 선의 점유자는 정당하게 과실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 보시면요. D급 보세요. D급.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해서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이미 수취한 과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정당하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라고 한다면은 불법 행위 책임은 성립합니다. 예,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쌍가로 3번 보세요. 하단부에. 목적물의, 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나와 있죠. 자, 점유자가 점유를 하면서 목적물이 멸실돼 버리거나 훼손되었다. 만약에 무단 점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그럼 당연히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겠죠. 목적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전부 배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나눠보자면은, 자, 자주 점유가 있고 타주 점유가 있고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있을 때 자주 점유이면서 선의 점유일 때, 이 경우에 해당될 때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을 해주면 됩니다. 현존 이익 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배상할 금액이 1억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 원밖에 없다. 그럼 1,000만 원만 주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선의이긴 하지만 타주점유다. 자주이긴 한데 악의점유다. 아니면 악의 타주점유다. 여기에 해당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전부 싹 다 돈 다 줘야 됩니다. 전부 배상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선의일 경우에만 현존이익입니다. 자, 202조 조문 한번 보죠. 자, 보시면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자,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 배상. 자, 그리고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가 뭡니까? 타주 점유죠.
요 같은 경우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지금 이 조문은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딱 지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려면은 자주 선의를 다 갖춰야 됩니다. 나머지는 예, 다 배상해야 되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책 넘기시고요. 자, 넘겨오시면 쌍가로 4번 한번 보십시오. 비용 상환 청구권 나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자, 이 비용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는 것이죠. 필요비는 뭡니까? 목적물의 가액을 상승시키지 않는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있죠. 예를 들어서 관리비, 세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목적물의 가액을 상승시키지 않죠. 자, 하지만 유익비 같은 경우는 목적물의 가액을 상승시키는 비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인테리어 이런 거죠.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목적물의 가격이 상승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자, 만약에 특정한 주택을 갑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놈이 갑이 잠깐 이렇게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중에 만약에 을이 이 주택에 만약에 왜 악의 점유를 했느냐는 묻지 않습니다. 을이 만약에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악의 점유를 했다. 그러면은 이 을이 여기서 이후에 갑에 대해서 만약에 이 주택에 얘가 유익비를 지출을 했다. 그럼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을이? 악의 점유일 때?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쏘는 겁니다. 자, 비용 상환 청구권은요, 선악을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남의 집에 지 마음대로 만약에 들어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인테리어 했다. 돈 내놔라. 이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이게 된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선악 불문이라고요. 비용상환 청구권은요.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뭐 이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도대체.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남의 집에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비용 들였죠. 하지만 이 비용을 들여서 목적물 가액이 상승이 됐죠. 그러니까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안 됩니다. 네? 상승이 돼도 상승이. 그러면 그 주택이 상승됐으니까 그 상승된 가치가 누구한테 귀속이 됐습니까? 주인한테 귀속을 했는데 주인이 답한테 귀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예?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선악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권.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딱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죠.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일일이 다 납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거를 출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를 하겠죠. 틀리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보세요.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비용 상환 청구권 특징입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은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모두 인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에 보시면요. 점유자의 선악, 자주, 타주 묻지 않고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집에 지 마음대로 들어가서 비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황당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D급 보시면요.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발생합니다. 좀 다릅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을이 갑에게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는 갑이 을에 대해서 야 반환해라 이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말인지? 이게 임대차랑은 다른 거죠. 임대차에서도 유익비 필요비 나오죠. 임대차에서는 언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 끝났을 때. 예? 임대차 관계 종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점유자 회복자에 있어서는 반환을 청구받을 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봅니다. 리을.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진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적법한 점유 권한을 가졌다라고 하는 게 우리 책에 지금 나와 있네요. 임대차 계약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관계 상대방에게 계약관계에 기초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해서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지출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 계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을이 임차인으로서 만약에 필요비라던가 유익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익비를 지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이 유익비를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갑한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때 소송을 통해서 이제 청구를 만약에 했다라고 친다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때 그 관련된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할 때 임대차 파트에 규정된 유익비 상환 청구와 관련된 조문을 들어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있는 그쪽 파트에 있는 유익비 요거를 들어서 만약에 청구했다.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임대차 파트를 보게 되면요.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에 대한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뭐 전세권 파트다. 전세권 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용 상환 청구와 관련된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유치권에서는요. 유치권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와 관련된 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파트에서도 비용 상환 청구권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각 해당 파트, 그러니까 지금 용어는 동일하지만 다른 조문이라는 거예요, 요것들이.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임대차 계약 관계로 얽혀 있다고 한다면은 임대차 파트에 규정된 요거를 들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들이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뭔 말이지? 예. 이거 좀 납득이 안 되죠, 처음 읽으면요. 자, 이거를 납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리을 다시 봅니다. 자, 유익비 지출할 당시에 계약 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사자 사이에 뭐 임대차 계약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관계 파트에 있는 거기서의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보시면요. 자, 그 표현이 이제 나오고 있죠. 계약 관계 상대방에게 계약 관계에 기초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 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있어서의 비용 상환 청구 규정을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힘드네요. 자,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요.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니은에 보시면은 만약에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 선의 점유자라서 과실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특별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지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필요비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필요비가 특별 필요비가 있고 통상 필요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통상 필요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뭐 관리비라든가 세금 이런 게 이제 통상 필요비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필요비. 자, 그런데 특별 필요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에 금이 갔다. 그래서 그 금을 이렇게 고쳤다. 수선을 했다. 근데 이거를 수선했다고 해서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되지는 않거든요. 고친 거, 뭡니까? 뜯어진 거로 고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요런 건 이제 특별 필요비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통상 필요비는 과실 수취한 거랑 이제 퉁을 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과실을 수취했다면은 통상 필요비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동그라미 4번입니다. 기억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 요거에 대해서 이제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봅니다. 점유자의 유치권 나와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비용 상환 청구를 했는데 회복자가 그거를 만약에 돈을 안 준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밑에 이제 5번의 점유 보호 청구권 보겠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이제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은 반환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내용이, 자, 반환 청구가 있고 제거 청구가 있고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반환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왜냐면은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침탈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침탈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가지고 억지로 뺏어오는 거, 이런 게 이제 침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노트북을 가가지고 뺏어왔다. 예? 뺏어왔다라는 이 행위가 이제 침탈이라는 거예요. 침탈.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을이 갑에게 기망, 즉 사기를 쳐가지고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런 경우에 갑이 을에 대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기망 있죠, 기망. 요게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쏙죠. 예, 침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반환 청구 행사를 갑이 못한다는 거죠. 사기를 쳤을 때 을이.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북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행사하면 되죠. 예? 아니, 갑이 소유자잖아요. 갑이 소유자. 근데 을이 지금 사기쳤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 행사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파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여기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전대차 뭐 이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을이 주택의 임차인이라고 칩시다. 갑이 임대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만약에 이제 지 마음대로 병한테 자, 전대차를 해가지고 병이 전차인이 되었다. 자, 이렇게 을이 지금 갑의 동의도 안 받고 전대차를 했습니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유효입니다. 유효. 동의를 안 받아도 지들끼리는 유효예요. 유효.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이 야, 지금 네가 동의도 안 받고 병한테 지금 목적물을 넘겼기 때문에 병한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갑이 자신의 점유권에 근거해 가지고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다면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없겠죠? 침탈이 안 그렇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 좋습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제 행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아, 좋습니다. 자, 그 말이었고요.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쌍가루 이번에 서설 보시면요.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그 밑에 쌍가루 2번에 일단 반환 청구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책 한 장 넘겨보시면요. 쌍가루 3번 하단부에 보시면 이제 제거 청구권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예방 청구권 있죠.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반환 청구권이라고 그랬습니다. 231쪽 다시 펴보시고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 의의를 보시면 기억에 점유자가 점유에 자 침탈을 당한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침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요건 보이시죠? 기억해 보시면은 점유 침탈이 있을 것. 자, 점유자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침탈이라고 하고요. 자, 따라서 기망당한 자, 유실자, 반환 청구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기망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도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관련 판례 봅니다. 사기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물건을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 회수의 소권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바꿔 말해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망은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자, 책 넘기십시오. 자, 니은 보세요. 니은. 아까 나왔던 내용 또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청구권자에서 이제 니은을 보시면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할 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아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4번의 상대방 보시면은 기억에 상대방은 점유의 직접 침탈자, 그 포괄 승계인, 악의의 특별 승계인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줄에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놈도 좀 시험에 조금 나옵니다. 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갑소유 목적물을 침탈을 해가지고 훔쳤다고 칩시다. 침탈을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갑의 노트북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훔친 거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병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병이 만약에 선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이 병 같은 경우는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취득할 수가 있고,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갑이 병한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선의의 특별 승계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근데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니은의 제척 기간에 1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1년 내 행사. 자, 그 다음 그 밑에 방해 제거 청구권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에 내용 나와 있죠. 거기서 니은의 제척 기간에 A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내 행사. 예, 요 정도 봐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 보시면은 쌍가루 4번에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또는입니다. 또는 206조 1항 보시면요.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또는 이게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둘 중에 한 개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제거 청구권 조문을 보게 되면은 제거 및 손해배상 그리고 반환 청구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둘 다. 하지만 이 예방 청구권 같은 경우는 또는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놈만 하셔야 돼요. 요것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쌍가루 5번에 보시면은 점유의소와 본권의소의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208조 보겠습니다. 1항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별개라는 거예요. 점유권 별개, 소유권 별개, 별개라는 겁니다. 자, 책을 넘겨보시고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니은에 보시면요, 니은에.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점유하고 있는 그의 소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 갑은 침탈자에 대해서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본권인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뭐 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은 각각 개별적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점유권에 관한 소송, 본권인 소유권에 관한 소송.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이었고요.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의 양소송의 관계에서 기억해 보시면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예,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력 구제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의 정도 보시면 돼요. 의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자력 구제라고 하는 거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국가의 보호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 실력을 행사해서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쫓아가서 뺏어오는 거죠. 자, 그 밑에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자력 구제권자, 직접 점유자, 그 다음에 점유 보조자, 자력 구제권 인정이 되는 거죠. 간접 점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간접 점유자는. 자, 그 다음에 자력 구제권 종류는 자력 방위권, 지키는 겁니다. 안 뺏기려고 지키는 게 자력 방위권이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자력 탈환권 있죠. 이거는 쫓아가서 이제 뺏어오는 겁니다. 예, 이거 뭐 의미 파악 정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조금 풀고 이제 점유권 파트를 마쳐야 되는데 문제를 좀 푸실 시간을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쉬운 문제 토대로 보겠습니다.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 23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번 문제 보이시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선의 또는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뭔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엄청 강조한 게 있었죠. 선이든 악이든 행사할 수 있는 거 뭐 있었습니까? 예? 1, 2, 3, 4, 5 보세요. 다 보이세요?
예, 그렇죠. 제가 인테리어 아까 말씀드렸었죠. 남의 집에 지 마음대로 인테리어 해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그게 이제 3번인 거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 요게 이제 정답이라는 거예요. 구별할 실익이 없죠. 자, 1번에 보시면은 등기부 취득시효 나와 있죠.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의여야 됩니다. 예, 이건 나중에 소유권 파트에서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점유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한 반환 청구권. 특별 승계인이 만약에 선이다. 그러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아까 전에. 특별 승계인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멸실훼손. 요거는 선악 자타에 따라서 달라졌죠. 예, 구별할 실익이 있고요. 자, 다음 5번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수취권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하급 중에서도 하급이에요. 예. 자, 책 하나 좀 넘겨보시고요. 자,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죠. 따라서 점유 보호 청구권도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2번에 을이 갑을 기망해서, 자, 기망이라는 표현이 딱 나왔어요. 자,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서 기망이 딱 나오면은 요 놈이 바로 그냥 정답이 되는 거예요. 봅니다.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는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기망은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예, 그래서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봅니다.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갑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 맞습니다. 1년이었죠. 아까 점유 보호 청구권. 자, 다음 4번.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를 했다.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지금 간접 점유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대차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이 지 마음대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차인에게 점유를 넘겼다. 그러면 그 넘어간 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점유 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어요? 침탈이. 그렇죠.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은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를 선의의 병에게 임대해서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침탈이 있었고 그거를 선의의 병에게 넘겼죠. 그럼 선의의 병이 뭐예요? 예?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는 겁니다. 얘한테는 점유보호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예, 따라서 이제 5번도 맞는 말인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 정도 문제 푸실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정도면 재미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 이 점유권 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내용이 좀 뜬구름 잡는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이 소유권 파트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특히 취득시효. 진짜 재밌죠. 자, 그리고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권법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좀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잘 되실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 파트부터 해가지고 또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